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랫대 교양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쯤은 들르는 이 중앙국립박물관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보는 그런 예술품들이고요. 어느 지방박물관에 가더라도 그 지방 향토 문화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 내에는 이러한 토기들이 좀 흔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뭐 대표적인 국가 규모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더라도 선사 시대의 유적이나 그 유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혹은 민족이 지녔던 그 수많은 어떤 연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시대의 유물들이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대체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시를 해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신석기, 구석기 하면 아직까지는 뭐 부족 국가 이상의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그 시대였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농업혁명의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수렵 채집을 겸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했던 고대인들의 유물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미술사나 문화사나 혹은 그러니까 인류학 같은 어떤 여러 학문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유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시간의 박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문화, 풍습, 살아가는 생활 양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켜켜이 잘라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파편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 시대 때 만들어진 대체로 장르가 결정돼 있고 형식이 완벽하고 또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성향이라든지 경향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여러 작품들보다도 이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숭고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 전시관에 가보면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 돌도끼나 뭐 석검이나 뭐, 뭐 바늘 혹은 뭐 악기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제가 빗살무늬 토기에 주목한 것은 그 토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와 의미들 때문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의미와 가치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작품 옆에 보면 이렇게 설명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들이 뭐 언제 어디에서 발굴됐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떠한 뭐 조형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넘어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이 시간의 무늬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자료다, 증거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석기 시대 그러니까 이 돌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철기나 청동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야말로 경질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했던 재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면 흙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이겠지요. 이때부터 인간들의 모습은 과거의 이 고대 그리스부터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모 파버라고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인간이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그리고 독창적인 그리고 유일한 능력을 가진 지구상의 존재로서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이 어떤 형태나 어떠한 뭐 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발달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형태 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는 어땠고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빗살무늬 토기를 가만 보면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문화가 발생해서 그 지역 문화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독창성과 고유성을 띠게 되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의외로 보편적인,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원초적인 형상성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보편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료가 주고 있는 원시성, 기초성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물가나 강가, 뭐 해안가에서 살면서 그런 수렵 채집의 생활들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문명들은 물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넘어서 이것은 도끼나 화살촉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냥해온 것 혹은 자기들이 모아온 것들을 저장하거나 혹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릇이 존재하고 보관할 용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잉여적 생산물, 그러니까 먹고 남은, 쓰고 남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이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최초의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잉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빗살무늬 외형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토기, 도기, 도자기, 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이 공예품으로서의 도자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둥근 항아리 형태들을 갖다가 연상하고 있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 형태를 보면 꽃갈콘 같은 꽃갈콘 같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콘 같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세웠지? 뭐 산발을 거기다 끼워서 썼을까? 아직 청동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산발이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그릇이 이렇게 지표면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래나 혹은 무른 땅에 묻혀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추정할 수 있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받치기 위한 이제 지지대도 만들어졌겠지만 이것은 뭐 돌 정도쯤이었겠고 대체로 그것을 땅에 파묻는 정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파묻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관용 용기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빗살무늬 토기는 아직까지 이 토기를 불에 굽거나 혹은 유약을 바르거나 기타 어떤 가공의 이후 단계를 거치지 않은 초보적 단계였기 때문에 부서지기 매우 쉬웠고요. 특히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되게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흙 속에 묻는 것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보관법이었다라고 추정하게 만듭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이 빗살무늬 토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빗살무늬 토기 외형에 남겨진 무늬 때문에 그래요. 빗살무늬 토기를 겉면을 잘 보시면 그 말 그대로 이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선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사선이 그러니까 토기의 머리끝서부터 밑에까지 길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쯤, 한 이 정도나 이 정도쯤에 빗금을 치고 이것을 그릇의 외피의 어느 부분에 한정해서 채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오나멘트,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장식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내릴게요. 이것이 보통 우리는 장식이라 하면은 어떠한 물품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혹은 예쁘게 보이기 위한 부가된 어떠한 꾸밈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식에 대한 의미는 그것을 좀 넘어가서 이 장식의 무늬들의 전개는 예측 가능한 어떠한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의 일부분을 떼어놓아도 이 장식의 다른 부분이 어땠을 거라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은 지나간 시간이나 현재를 고려해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음악에서도 주요 모티브가 생기면 그 모티브에 따라서 전체의 곡이 어떤 형태를 이룰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장식은 전체의 문양이, 전체 외피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예지력을 갖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은 변칙이 아니라 특정한 질서의 유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장식이란 말은, 그러니까 장식을 오나멘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나멘트에서 그 앞에 들어가는 첫 글자 부분, 특히 오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틴어에서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 상태를 가진 꾸밈 형식, 바로 이것을 이제 장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장식은 이제 부가된 미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미감각을 실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빗살무늬, 이 토기에 들어간 빗살무늬라는 것은 시각에 한정된 조형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과 질서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인간의 자연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간의 관념이 없다면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 같은 기초적인 예술의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석시대의 조형의식은 새로운 세계관을 탐구하게끔 만드는데요. 즉, 시간과 결부된 미의식으로 나타난 장식은 인류의 세계관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구석기, 그러니까 수렵을 위주로 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냥들이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끼가 오늘 이곳을 지나간다고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시간에 대한 예측, 계절의 변화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이 인간의 머릿속에 계속 주입됨으로써 인간은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고, 바로 이런 것들을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 빗살무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이 경험을 통해 누적되고, 시간이 지니는 리듬감이나 그 속에서 전개될 반복적 상황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마치 유발 하라리가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과 같은 어떤 효과들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래를 예시하는 능력이야말로 이제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불신한다면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일상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해가면서 이 시간에 대한 어, 전개를 갖다가 미리 염두에 두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문명이 형성될 수 없고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도구들 중에서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 개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이 개념적 공간에서 창출된 사물이라는 점이고요. 바로 이러한 사유 능력, 이러한 실천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현대에서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떤 유용한 물건이나 사물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고안해내거나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이제 주목해보면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어의 디세뇨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요. 디세뇨라는 말은 꿈으로부터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혹은 이 꿈이란 말인데 상상, 혹은 의식,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지 능력,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인공물이나 체계, 심지어 제도까지 다 고안된 것이며 이런 것들은 이 디세뇨라고 하는 인간의 사고 능력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 이러한 디세뇨가 인간의 생산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혁명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빗살무늬 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 혹은 인류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서 굉장히 조용한 공간 속에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지녀온 그 시간의 지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